중학교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심 문제풀이를 해볼게요. 자, 문제 1번에 점 O가 삼각형 ABC의 외심일 때, 자, 그러면 외심의 길이에 관한 성질이 뭐였죠?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성질이 있었어요. 따라서 OA의 길이는 몇 cm? 7cm. 그 다음에 이렇게 길이가 같으니까 삼각형 OBA를 보면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밑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 OAB, 여기 각도 몇 도다? 30도다.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다음 그림에서 점 O가 삼각형 ABC의 외심일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여라. 외심이면 X면 똑같은 각이 내심과 헷갈리면 안 돼요. 내심에서는 이 선이 바로 각의 이등분 선이기 때문에 요래 같았는데 외심에서는 이등변 삼각형을 이루므로 밑각 X랑 같은 각이 여기가 X죠. 그 다음에 25도랑 같은 각이 여기고요. 40도랑 같은 각이 여기예요. 자, 따라서 X 하나 들고 오고 25 하나 데려오고 40도 더하면은 X 더하기 25 더하기 40은 90도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X는 25도가 답이 됩니다. 각 X는 25도. 자, 그 다음에 2번. 외심에서부터 두 꼭지점까지 이어져서 생긴 각 BOC는 마주보는 꼭지각의 몇 배다? 2배다. 따라서 X는 100의 2분의 1인 50도가 되겠네요. 자, 문제 3번이에요. 점 O가 직각삼각형 ABC의 외심.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직각삼각형의 외심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어떤 것을 떠올렸으면 좋겠냐면 직각삼각형의 외심의 위치, 우리가 6번 내용으로 정리를 했었죠.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의 위치는 바로 빗변, 90도와 마주보는 변, 빗변의 중점이다. 따라서 OA, OB, OC 길이가 모두 같고 구하고자 하는 X는 5cm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직각삼각형의 외심을 O라고 했기 때문에 빗변의 중심이고 요래 길이가 다 같으니까 6cm로 같겠네요. 자, 이제 문제 4번으로 갈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AB 길이가 10이고 그 다음에 BC가 8이고 AC가 6이고 이럴 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 자, 우리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죠? 파이 R 제곱이죠. 즉 반지름의 길이가 자,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 대해서 원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파이 R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자, 이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외접원의 중심이 어디 있다? 여기 빗변의 중점에 있다. 따라서 자, 여기 이것이 원의 외심, 외접원의 중심이 되고 외접원의 반지름은 그러면 5cm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5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문제 5번이에요. 자, 점 O가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 자, AB의 길이가 12cm, 그리고 OAB,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8cm일 때 선분 OA의 길이를 구하시오 있어요. 근데 우리 외심이라고 하면 바로 떠올려야 되는 성질이 세 번째로 정리한 내용,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죠. 따라서 OA의 길이를 물었기 때문에 이 길이를 X라고 하면 OB의 길이도 X라고 둘 수가 있어요. 자, 삼각형 OAB 둘레의 길이는
12 더하기 x 더하기 x 이렇게 이 둘레의 길이가 28이라고 했으니까 2x가 16이다. x는 얼마? 8이다 라고 이제 OA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6번이에요. 오른쪽 그림에서 점 O와 점 I는 각각 삼각형 ABC의 외심과 내심이다. 자, 이렇게 한 문제 안에 한 도형 안에 외심과 내심이 한꺼번에 등장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각각의 성질을 헷갈리지 말고 잘 적용을 해야 돼요. 자, 풀어볼게요. 각 B가 62도고 각 C가 39도일 때 IAO의 크기, 요 각의 크기를 물었어요. 요 각의 크기. 자, 우선 이 각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IAO의 크기는 자, 이만큼에서 요만큼을 빼면 되겠죠. 요 정도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만큼의 각, 즉 각 IAC에서 빼기 각 I가 아니고 각 OAC 각을 빼주면 되는데 IAC라는 각은 지금 내심이라는 점과 꼭지점이 이은 선과 선분 AC에 의해서 형성된 각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내심의 성질을 떠올려 볼게요. 우리가 삼각형의 꼭지점과 내심이 이어져 있다는 것은 이 선분 AI가 무슨 선이다? 각의 이등분선이다 라는 것을 떠올려야 돼요. 따라서 이 전체 각 A의 반틈이 각 IAC의 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각 A 전체의 이 각 A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그렇죠.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임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각 A는 180에서 빼기 62와 39를 더한 것을 빼면 돼요. 자, 그러면 180에서 요거를 계산하면 101인가요? 요거를 빼면은 79가 나오죠. 그래서 각 A가 79예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각 IAC는 39.5가 나오네요. 여기에서 이제 OAC 요 각을 빼줘야 돼. 요만큼의 각을 빼줘야 돼요. 그쵸? 자, 그림을 조금 깔끔하게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IAC 각을 구했어요. 왜냐하면 각 A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요 녀석이 그래서 각 A를 구한 다음에 그것에 반띵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이제 요 빨간 각이에요. OAC 각을 구해서 빼줘야지 문제에서 찾는 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OAC 각은 어떻게 구할까요? 그쵸? 이제 보조선을 한번 그어봅시다. 자, 선분 OC를 이렇게 그었어요. 그러면 O는 외심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같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OB도 한번 쭉 그어봤어요. B를 긋기 전에 지금 방법이 좀 다양할 것 같은데 벌써 선생님은 하나의 방법이 생각났어요. 왜냐면 자, 지금 삼각형 AOC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죠. 여기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면은 여기 꼭지각을 알면은 반반 밑각을 나눠주면 돼요. 그럼 이 꼭지각을 구하고 싶은데 이렇게 외심으로부터 두 꼭지점까지 이어져서 이제 생성된 이 각은 마주보는 각의 몇 배다? 2배로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 각이 각 COA라는 각이 124도라는 것을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180에서 124를 빼면은 56도죠. 56을 반반 해주면은 각 OAC의 각은 28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은 11.5도. 답은 3번이 나오겠네요. 자, 이제 학습지에는 선생님이 문제로 실지 않았는데
교과서에 의사소통 문제가 조금 마음에 들어서 가져와 봤어요. 자, 같이 문제를 보고 이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상의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준서는 다음과 같은 그리스인 종이를 발견했다. 자, 나는 이 무인도의 한 지점에 보물을 묻었다. 보물을 묻은 곳에서 한 방향을 정해 똑바로 50걸음을 간 후 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다시 보물을 묻은 장소로 돌아와서 방향을 바꾸어서 같은 방법으로 2번 더 나무를 심었다. 이제 이 섬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지만 내 후손을 위하여 이 글을 남긴다. 자, 무인도 지도에 세 그루의 나무가 표시되어 있을 때 보물이 묻힌 곳의 위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자, 이 보물을 심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나무를 심었는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여기 보물을 심었어요. 여기 보물을 심었어요. 보물을 심고 한 방향으로 50걸음을 걸어서 여기 나무를 심었어.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다른 방향으로 50걸음을 갔어요. 똑같이. 그 다음에 여기 또 나무를 심었어. 그리고 또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나무를 심었어. 이쪽으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50걸음을 똑같이 갔어요. 그리고 나무를 심었어.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기 갖는 길의 흔적은 없어지고 이렇게 나무만 남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준서가 보물이 묻힌 곳의 위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이거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이 나무를 하나의 점으로 보고 이 나무를 하나의 점, 이 나무를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도형, 이 세 점을 이으면은 삼각형이라는 도형이 만들어지죠. 자, 이런 삼각형이라는 도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삼각형의 무엇을 찾으면 될까요? 그렇죠. 외심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외심.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보물이 이 1번 나무, 2번 나무, 3번 나무와 모두 동시에 같은 거리만큼 묻혀 있을 거잖아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거예요. 따라서 바로 우리가 외심을 찾아준다면 그 외심에서부터의 3번 성질, 우리가 정리한 3번 성질이 각각의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으므로 바로 그 외심의 위치가 보물이 묻힌 위치가 될 거예요. 자, 그 외심 말고 다른 점이 존재해서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을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삼각형의 외접원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딱 유일해요.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말고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외심도 하나로 유일해요. 이 점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 뜻은 이 세 점과 세 나무와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자체도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위치를 어떻게 찾을까? 외심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소개해주면 되겠죠. 즉, 외심 찾는 방법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냐? 자, 이 변, 위의 변의 중점에서부터 수직으로 쭉 긋고 쭉 긋고 그 다음에 이 변의 중점으로부터도 수직으로 쭉 긋고 이 변의 중점으로도 수직으로 쭉 그으면은 이 세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고 여기가 바로 외심인데 여기가 바로 보물이 묻혀 있을 것이다 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괜찮은 문제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자, 종이 위에 원 모양의 접시를 이용해서 원의 일부를 그린 후 종이 접기를 이용하여 이 원의 중심을 찾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원의 일부가 있어. 우리가 원 자체가 만약에 있다면
원이 이렇게 있다면 원의 중심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종이접기로 찾을 수 있죠. 어떻게? 반을 접고 또 다른 방향으로 반을 접으면은 자, 반을 접었을 때 이렇게 접히는 선이 생기겠죠. 또 다른 방향으로 반을 접으면 이렇게. 그것의 교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되죠. 자,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중3 도형 파트에서 현, 원주각 이런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현과 원주각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고 현의 성질 이런 거를 배우면은 컴퍼스를 이용해서도 원의 중심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방법으로는 종이접기로 방향이 다르게 2번 접어서 교점을 찾아서 원의 중심을 찾을 수 있을 건데 자, 지금은 이렇게 원 자체가 전부 다 표현이 안 돼 있고 이렇게 원의 일부만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원의 중심을 찾을 수 있을까? 자, 원위에 세 점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원위에 있는 세 점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세 점은 절대 한 직선 위에 놓이는 경우는 생기지 않으므로 이 세 점을 잇는다면은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죠? 네, 삼각형이라는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이라는 도형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 삼각형 ABC 입장에서 이 원의 일부는 어떤 원의 일부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바로 외접원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삼각형에 대해서 외접원은 유일하다고 했어요. 여러 개의 외접원이 존재할 수 없고 여러 개의 외심이 존재할 수도 없어요. 삼각형의 외접원과 외심은 유일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삼각형 입장에서 세 점을 모두 한 원위에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지금 여기가 원의 일부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바로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일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접원의 중심이 바로 외심이죠. 따라서 우리는 삼각형의 무엇을 찾으면 된다? 외심을 찾으면 된다. 자, 삼각형의 외심을 종이접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찾을까요, 여러분? 자, 삼각형의 외심을 찾는 방법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종이접기를 이용해서 선분 AB, 이 변 AB의 수직 이등분선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A라는 꼭지점과 B라는 꼭지점이 딱 만나도록 이 변을 반반 접으면 되겠죠. 선분 AB를 반반 접는데 딱딱 만나도록 접으면은 어떻게 선이 생기냐면 요쯤 이렇게 접는 선이 생길까요? 이렇게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AC, 변 AC의 수직 이등분선 역시 이 A라는 꼭지점과 C라는 꼭지점이 딱 만나도록 변 AC를 반반 접으면은 이렇게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BC도 마찬가지예요. 반반 접으면 이렇게 생기겠죠. 따라서 그 접혀진 선들의 교점, 여기가 바로 이 외접원의 중심인 외심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원의 일부만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 원의 중심은 바로 여기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학습지, 외심에 관한 학습지 문제 6개랑 교과서에 의사소통 영역으로 나온 문제 2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았어요.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